있습니다. 2035년부턴 오직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일부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내연차 퇴출 방침에서 후퇴한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We're in the midst of a huge transition. China is aggressively competing in key technologies, including in EV and batteries, while the US continues to outpace us.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 전기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최근 1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잘 나가던 유럽 자동차 회사들까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놓자 정책 기조를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Die Ziele erreichen, aber wir wollen sie technologieoffen erreichen. Wir wollen sie mit einer Mobilität erreichen, die auch die Arbeitsplätze in Europa und insbesondere in der deutschen Automobilwirtschaft erhält.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업계는 EU의 결정이 실용적 조치라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유럽연합이 전기차 개발을 게을리한 업계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9도, 장수가 영하 6.2도, 봉하는 영하 7.8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 정도 낮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봉하 9도, 장수는 10도까지 올라가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모레는 11도로 평년 기온을 7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에 중부지방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가운데 김범석 대표가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3 비상경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도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최고로 바꾸고 있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각국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북 구간을 동서로 이어주는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땅 밑으로 내고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3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화 사업으로 상습 정체와 지역 단절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네,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해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됐다고 접근한 건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시도도 확인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가량을 빼간 보이스피싱 사례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쿠팡 유출 사고를 미끼로 한 5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과고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제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유출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쿠팡에서 본인 계좌가 이제 불법적인 세상 용도로 사용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저희가 해당 통지서 발송해드렸는데 이제 미수령 확인돼서 연락드렸고요. 이후엔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인터넷 좀 켜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의심 신고 5건 가운데 1건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시도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꼬셔
링크 클릭이나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 차단 서비스를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김범석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다른 참석자들도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실소유주 김범석 대표 없이 시작된 청문회. 일주일 전 취임한 임시 대표만 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들도 다 빠져 있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해봤자 뭐 합니까?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달 초 있었던 현안 질의 때의 모습이 청문회에서도 또 반복됐습니다. 쿠팡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며 김 대표 엄호에만 급급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범석 의장,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아니로 답하세요. He and the entire board of directors are aware of this. 사태의 심각성과 거리가 먼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간 뺏기 작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피해 보상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도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비밀번호 대신 패스키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수준이 더 높은 이 방식은 타이완 쿠팡에서 이미 쓰는 방식인데 한국에는 뒤늦게서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My understanding it will be early within the first half of 2026. There are just complexities in rolling out across a large user base. 당국은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전제로 공정위와 함께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인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도서를 대량 구입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는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통일교가 정치인의 책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이 1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던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출판 기념회 도서 구매 등 방식을 통해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책을 대량 구매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 문서를 보면 전 장관의 책 따뜻한 숨 출판 기념회 직후인 2019년 11월 통일교 산하재단이 이 책 500권을 권당 2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들여 구입합니다. 이 재단은 평소 책을 한 권씩 소량으로 구매해왔는데 전 장관의 책만 대량 구매했습니다. 문서의 최종 결제자는 의혹을 폭로한 윤 씨였습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관례상 전 장관이 책 제작 비용을 지불한 뒤 판매 수익은 모두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등 도서 수익금은 정치자금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처벌도 가능합니다. 과거 신학용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 기념회 축하금 3천여만 원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한 KBS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여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 기자, 사실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울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종교 해산을 언급하면서입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지탄받을 행위라면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종교단체를 직접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현재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당정 통일교는 교단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고요. 네. 또 통일교의 수건사업 청탁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통일교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률 위반 사실까지 확인이 된다면 어떤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또는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주거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통일교는 재단법인인데 이 재단법인 종교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이는데 아마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엔 여기가 처분의 주체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이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해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법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인데 아직 통일교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르다 이런 평가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여기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소송을 떠나서 주무관청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처분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물론 소송은 또 다른 문제라서 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이 문구의 의미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 또는 행위가 직접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거나 법인의 소멸이 이 제재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해서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은 법원이 이 처분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종교단체 법인의 이 정치 자금을 지급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법정 요건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무엇보다 종교단체를 다룬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해서 사법부가 그래도 다룬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찬양 논란을 빚었던 일련정종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련정종이란 일본 종교단체의 설립 허가를 서울시가 내줬다가 5개월 만에 취소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2017년 대법원이 이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건 위법하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련정종이란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친다거나 법인의 소멸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제재 수단으로 꼭 요청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의 헌법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만큼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장이었고요. 네. 2011년에도 통일부가 한민족 세계선교원이라는 법인의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언급된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반대로 그러면 취소가 정당했다. 이런 사례들도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1976년 동양교와 2003년 천존회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대법원은 이 두 사건 모두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양교 사건의 경우에는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고 종말에 많은 돈을 바친 교도만 이 왕의 씨앗이 된다 이런 사이비 교리를 설파하기도 했고요. 천존회 역시 그 신도들이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원의 이 대출을 받아서 사회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사실상 두 사건 모두 종교단체를 빙자해서 사실상 사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법인 해산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사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 법인 해산까지 이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신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설립허가 취소로 교단이 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법인이 아닌 조직단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형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의 종교 활동 자체는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요, 법인 재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법인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은 종교법인 정관에서 지정한 자로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또 정관에서 비법인 사단으로 이 승계하기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교단, 교인 모두의 소유가 되거든요. 이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 이런 처분을 하려면 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공공기관 계약 체결, 대규모 부동산의 보유 이런 게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일교 같은 대규모 법인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 입장에서는 존립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한 중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춤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장 푸처시의 한 중학교.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전체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학생들은 손에 접시를 들고 머리 위에 그릇을 올린 채 목과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춥니다. 강한 목소리에 맞춰 리듬감 있게 목을 돌리고 팔을 흔들어도 정수리에 얹어놓은 그릇은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跳的这个顶碗舞，我觉得特别有意思，而且可以放松心情。 춤을 지도한 선생님은 추운 겨울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역 전통 춤을 교실로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古典节奏强的音乐，刚开始我发现尽量的能够把他们的天赋、天性展示出来，让他们在这个快乐中。 그릇을 이고 추는 접시춤 영상은 단 이틀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인데요. 학생들은 재미있는 춤 동작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지역의 전통 문화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한밤중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 교실. 학생들이 모여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What song would you like us to sing for you? Jingle Bell Rock, please. 곧이어 교실 안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전화 한 통이면 학생들이 직접 캐럴을 불러주는 이 서비스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65년째 이어져 온 연말 전통입니다. 65년 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한 학생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이제는 매년 수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